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날씨 상당히 추웠죠? 낮에도 춥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코스피 시장, 오늘 날씨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만 보자면 0.2%,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권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내내 좋지 못한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코스피와 전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과 함께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73,800원에 종료가 되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0.4%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 1%의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80만원을 회복을 하였고, 그나마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달리 양호한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6.8%의 강한 상승이 나왔죠. 제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수급과 매매 동향을 살펴본 뒤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4거래일째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2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12월부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짙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진다는 말은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탄력 둔화가 예상될 수 있으니까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지금 6거래일째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수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만 보시더라도 코스피의 수급하고 조금은 닮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양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 LG화학 5천원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고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HMM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2종목 포함이 되었고, 또 HMM,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립적인 관점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녹십자, 현대해상, 두산퓨얼셀, 동진세미캠, LNF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ETF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신한지주,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OLED 시장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전인데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현재 약 6.5%의 강한 상승과 함께 1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하고 대형주 중심의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6.5%의 상승, 저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영위하고 있는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에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CD 패널과 달리
얇고 가볍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LCD에 비해서 채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 내년 상반기죠. LG전자에서 롤러블 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OLED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제목을 보시면 올해 스마트폰 OLED 매출이 152%의 강한 성장이 이어졌고 또 애플에만 1800만 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올 4분기에 1억만 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점유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속한 하나의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만 보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 OLED 매출에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를 직접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오늘 비교적 상승이 많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업종,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당일이 매수 시점이다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 전반적으로 12월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졌거든요. 그렇지만 12월부터는 기관도 같이 합세해서 긍정적인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1월과 달리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기관도 늘 그래왔듯이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수급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눌리는 구간 이런 구간을 유심히 보시면서 OLED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OLED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폰의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타이틀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아래를 보시면 내년에 OLED 아이폰이 약 1억 8천만 대가 출하될 전망인데 그 중에서 약 1억 4천만 대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출하가 될 것이고 나머지 3천만 대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출하가 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지금 3천만 대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50% 이상 늘어난 수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 OLED 물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약 18%의 규모의 성장이 기대가 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약 2.5%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에는 10.5%까지 두 자릿수로 크게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하나의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항상 눌리는 구간 이런 시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로 와이파이가 전부 구축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와이파이는 5G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5G 관련주 상당히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과 달리 조금은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는 언제나 5G 우리가 투자하기에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단발성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긴 안목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이스테크고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9월, 10월 비교적 강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약 8%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밀려서 약 3.6%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다른 5G 관련주도 조금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5G 관련주, 오전과 달리 조금씩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5G는 아직까지 시장의 초입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G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지만 미국, 유럽, 인도, 남미 이렇게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초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5G 관련주 조금은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테슬라와 관련해서 기간마다 바라보는 목표 주가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 의도가 조금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JP모건에서는 90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780달러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집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관에서도 한 기업을 바라보는 목표 주가의 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번씩 댓글을 살펴보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목표 주가 알려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기사의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서 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전문 기관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의 목표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업종이 속한 업황에 대해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황이라는 것은 추세와 흐름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올 3월달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그 시점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철저하게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여행주, 카지노, 면세점 이런 종목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업황이라는 것은 추세가 있고, 이런 추세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변동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그 종목이 있다면 업황을 유심히 보시면서 지금 현재 업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 점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 주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지금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 구간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썩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살펴보시면 여기 하단부가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파란색 캔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역대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거의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해서 다시 또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지지부진하고 일부 하락폭이 나오고 또 다시 상승이 나오는 조금은 지루한 구간, 그리고 박스권 구간, 이러한 구간 언제든지 발생이 돼도 문제될 게 없는 구간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조금 둔화하다 보면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또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코스피 우량주 기업들은 조금 쉬어갔던 반면에 소부장 기업들, 중소형주죠.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대형주를 투자할지 이제는 중소형주를 관심 있게 볼지 한번 이런 기준을 세우시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상당히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